안녕하십니까, 김성민입니다. 외국어 공부들 많이 하시죠? 영어도 해봤고 뭐 일어도 많이 해봤고 중국어도 이제 하시고 여러 가지 외국어를 해보셨는데, 외국어 해가지고 공부 잘 돼가지고 외국 사람하고 말 잘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잘 없지요? 그건 뭐냐?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 그 말이 중국어만이 아니고 다른 외국어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들 아는 잔소리는 집어치우고 크게 5가지로. 자, 그 첫 번째 중국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뚜어팅, 많이 들어라. 누가 몰라요? 외국어 공부 첫 단계는 리스닝부터 하라 아닙니까? 그거 세계 10대 거짓말 중에 제1위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어가 과연 되느냐? 절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듣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 듣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 외국어를 공부한다, 제일 먼저 뭔가 그 외국어를 들으려면은 뭘 먼저 듣습니까? 교재 사면 들어있는 CD 듣죠? 예, 그 CD들이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똑같아요. 중국어 생활회화 제1과 니하오, 니하오. 앞에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그거 솔직히 중국 사람한테 한번 들려주면 어떤 느낌인지 압니까? 한국 사람들이 평양 방송 듣는 느낌입니다. 전부 다 웃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그거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거 평생 들어도 안 되는 이유가 제일 먼저 뭔가 하면, 들을 때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 나라 말을 내 귀에다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실제 생활에서 쓰는 실제 스피드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일 교재는 천천히 읽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백날 들어도, 백날이 아니고 천날 아니고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은 듣기 할 때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상관없어요. 못 알아들어도 좋으니까 실제 사람들이 쓰는 실제 회화의 실제 스피드의 그 외국어를 항상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뭐 고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 앉아서도 중국 방송 다 보는데 뉴스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러다 보면 꼭 잘 재밌는 거 영화를 보지 누가 그 시사 뉴스 그 천번 만번 듣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고르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다 들을 때 더 조심하실 거. 계속 틀어놓고 사는데 왜 안 될까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힘들기 때문에 같은 걸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럼 자, TV 방송을 켜놓고 하루 종일 살아봐요. 그러면 TV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같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방송을 녹음을 하든지 그 방송을 계속 듣고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여기서 익숙해진다는 말은 그 전혀 중국어를 알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화를 예를 들어 봅시다. 영화를 하나 딱 녹음을 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니하오도 몰라요. 그런데 중간에 좀 듣고 있어봐. 이쯤 되면 발작 소리 난다. 똑깍똑깍똑깍 문이 쾅 차고 총소리가 쾅 나고 으악 누구야? 뭐 그런 것 같더라. 그걸 어느 정도 내가 이 레파토리를 익숙해지도록 머릿속에 들어놓고 나면 또 바꾸는 겁니다. 계속 바꿉니다. 그게 공부가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느 순간에 교재를 탁 넘겨보고 이게 뭐가 나왔구나 찾아봐야 되겠다. 읽고 발음 읽고 쓰고, 연습장하고 전쟁 치죠. 연습장 싹 싸놓고 연습장에다 막 쓰지 않습니까? 쓰고 연습장에 재진나 동글빼 치고 밑줄 쫙 찢어질 때까지 밑줄 치고, 그거 백날 해도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새로 나오는 단어든 문장이든 척 보면은 이거 수로 많이 들은 거다. 한번 읽어보면 이상하게 착착 입에 감깁니다. 그러면은 소리내서 읽어보면은 어느 순간에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했던 그 스피드, 그 발음, 그 억양으로 타타닥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듣기를 할 때는 내가 이 외국어를,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아랍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랍어가 생소하게 들리겠습니까? 멀호벤 이러면은. 그런 아랍어 같은 것들이 내 귀에 익숙해지도록 귀 속에 일단 그걸 주입을 시켜야 돼요. 그라운드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 그라운드를 만들 때 써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듣기입니다. 절대로 교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재 듣고 성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주위에 외국어 잘하는 사람 중에 교재를 듣고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광고에는 나오대요.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주부 30세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전부 다 절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실감나는 오리지널의 중국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언어를 가져와서 그거를 계속해서 들으라. 자, 듣는데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왕 들을 바에야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영화를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영화가 예를 들기 제일 좋거든요. 영화를 가져오면은 제일 먼저 이 영화가 뭐냐? 깽 영화다. 너다지 시작부터 끝까지 욕밖에 없어요. 그 사람 말투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전쟁 영화가 나왔다. 영어가 이게 일반 생활하고 달라요. 그렇다고 또 사극을 들고 왔다.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한국어 드라마 보면서 상가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그거 들고 배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드라마 보라면 전부 무협 드라마 들고 와서 보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고를 때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화가 들어가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먼저 고르셔야 되고, 두 번째 골라야 되는 거는 목소리가 줘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안에 등장인물이 여러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에 딱 들었는데 누구 한 사람이 갑자기 착 박혀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목소리 나중에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좋은 사람 골라야 돼요.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완전 실패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영화 대본 고르기가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영화를 대본을 골랐는데 대본을 가져와도 희한한 대본을 가져왔어요. 그게 람보예요, 람보. 주인공이요, 어릴 때 태어나서 반신불수했대요. 얼굴이 이라고 찌그러들어가고. 영화 처음부터까지 여자는 하나도 안 나와요. 대사는 전부 욕이고. 그러니까 말투가 이상해집니다. Excuse me, sir. 그거 미국 사람 욕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좋아하는 영화를, 이게 안 되겠구나.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안 되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골라야 되겠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골라야 돼. 내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걸 갖다 하려고 고른 게 그 당시 대부였단 말입니다. 이 이태리 갱들, 희한한 말들 시작하자마자 합니다. I believe in America. 그거 영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면 영국식 영어를 해라. 오리지널로. 영국식 영어, 영국 영화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나 그 학창 시절에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제임스 본드. 그 여행철 영화를 딱 들었지. 주인공 목소리 좋아요. 근데 목소리 좋은데 특이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목소리에 베끼는 거예요. 악당들. 초기에는 전부 그리스계, 북유럽계. Good afternoon, Mr. Bond. Have some tea. 그거 따라합니다, 나중에. 그거 안 되면 조금 뒤로 나오면 다 전부 악당들이 뭔지 알아요? 러시아계예요. We are not your enemy. 전부 다 이상한 말. 그게 진짜로 실제로 사용되는 거 처음엔 장난처럼 듣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 감고 자기가 그 목소리를 찾아보세요.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현대인들이 현재 사용하는 생활, 회화를 고르고, 두 번째,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 세 번째, 자기가 좋아야 된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영화 있었는데, 뭐 이것도 영화냐? 그거 영화 100번 보라면 볼 자신 있겠어요? 차라리 죽어보는 게 낫지. 내가 이 영화 보고 너무 재밌다. 와, 저 오빠야 너무 멋있다. 누구 이름이 뭐라고? 장국영? 와, 너무 멋있다. 나 이거 한 100번은 볼 수 있을 자신이 있다. 그런 영화를 골라야 돼요. 드라마를 고르든.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걸 갖다가 계속 틀어놓으면서 듣고 있으면 짜증납니다. 이때 그 장면이지. 기분 나빠집니다. 그래서 고르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다시 정리해볼까요? 1번, 현대인의 생활회화를 골라라. 용어가 좋은 걸로. 2번, 목소리 좋은 사람을 골라라. 목소리 좋은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전 눈 감고 영화 틀어보면서 옛날에 영어 공부하면서 계속 목소리를 찾았어요. 배우들 중에 누가 내 마음에 드는가. 귀로 자꾸 다 저는 한 사람 찾은 사람 있습니다. 그 새까만 그 흑인 할아버지인데 모간 프리맨이라고. 그 사람 목소리가 저 아일랜드계인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목소리에 빠져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결국 했는데 앞에 다벨이 나왔는데 어쩌라고. 앞에 다벨이라는 거는. 그래서 목소리를 자기가 찾아라. 세 번째, 내가 싫어하면 안 된다. 내가 너무 좋아서 또 틀고 싶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구비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떤 형태든 여러분들 파일을 만듭니다. 뭐 MP3도 좋고 CD도 좋고.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취미를 하나 끊어야 돼요. 음악 듣는 취미 있죠. 끊으세요. 외국어 하는 동안 오래 안 걸립니다. 집에 가서 음악 듣고 출퇴근하면서 음악 듣고 귀에 꽂고 있는 거 그걸 전부 다 그걸로 바꿔버려요. 그럼 바꾸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 종일 그걸 듣습니다. 그걸 들을 때
음악 듣고 싶은데 이거 들으면 싫죠? 안 돼요. 자기가 좋아하면 들려요. 그러면서 환상에 빠져야 됩니다. 상상들 잘하죠? 공상에 빠지세요. 어떤 공상? 내가 이만큼만 중국어 잘하면 이거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상상에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서 사람이 지 혼자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헬렐레 하고 댕겨야 됩니다. 하루 종일 듣고 다닙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카세트 테이프 시대였어요. 요새 애들 카세트 테이프 보고 그게 뭔데요? 그러던데. 집에 그 당시 우리 옛날에 기억납니까? 워크맨이라는 그 획기적인 상품. 그것도 나오기 전에 제일 작은 녹음기, 배터리 6개 들어가는 거, 이만한 거, 헤드폰도 없듯이 이어폰 하나 꽂고 가방 속에 그걸 쑤셔 넣고 하루 종일 듣고 학교 갈 때 듣고 오고 올 때 듣고 외워요. 집에 들어오면 테이프 탁 꽂아 놓고 틀어놓고 씻으러 가고. 씻으러 가면 못 듣잖아. 지 혼자 나오기나 말기나 갔다 오면 또 듣겠죠. 에? 그러다가 뭐 심심한 만화책을 봐도 앞에 옆에 틀어놓고 음악 테이프 틀어놓고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들으려고 하면 돼요. 듣고 땡 하고 돌아가면 또 테이프 디벼놓고 잘 때도 머리맡에 틀어놓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 가면은 완벽하게 이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초기에 했을 때 석 달밖에 안 걸려요. 석 달밖에 안 걸려요. 석 달밖에. 석 달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동안에 영어 공부에 얼마나 투자했는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하시던가. 그래갖고 난 금방 되겠지 생각하고 20년을 하든지 아니면은 석 달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자,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잘 때 반드시 틀어놓으세요. 이거는 제 비법인데 잘 때 반드시 틀어놓으세요. 사람의 잠재의식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내 잠재의식은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 쓰고 있거든요. 그 잠재의식을 어떻게 쓰느냐. 잘 때 반드시 틀어야 됩니다. 내가 잠들려고 사람이 깨어있다가 잠들려고 새까닥 가는 순간에 그 사이에 머릿속에 가장 많은 게 막힙니다. 그럼 머리맡에 반드시 틀어놓고 자야 돼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해보니까 소리가 커도 효과가 없고 너무 작아도 효과가 없고 방에 불을 다 끄고 내가 딱 누웠다 눈을 감고 있는데 내 귀에 딱 들릴 정도의 소리가 가장 알맞은 소리입니다. 반드시 틀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사람의 잠재의식이 가장 열린 시간이 언제냐? 잠들기 10분 전, 잠 깨고 10분 뒤에요. 그 사이가 가장 잘 깨니까 제일 먼저 버릇이 되면 뭡니까? 머리맡에 틀어놓고 자죠. 계속 틀어놓고 자봐요. 한 달 안 걸릴 겁니다. 한 보름만 지나면 어제 쭉 듣다가 어느 대사에서 잠이 들었다가 생각이 나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 뜨고 시계 꺼야 되겠죠. 일하지도 않을 거 없어. 알람은 늘려놓잖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머리맡에 두둑두둑하고 이걸 켜야 됩니다. 반드시 켜놓고 그거 도는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나야 돼요.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약 2배의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어떤 책을 가져오든 야 나도 공부 좀 하자. 교재 들고 와봐라. 탁 넘기면 아무데나 피면 이거 읽으려고 하면은 읽혀집니다. 그럼 전부 다죠. 니는 천부적인 재질을 타고났나 보다. 그게 아니고 맨날 듣던 소리 같은데요. 발음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냐. 예, 맨날 듣던 소리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항상 절대로 처음 보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말을 해도 매일 하던 말, 내가 쓰던 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외국어 공부의 1번이 많이 들어라. 근데 듣는데 여러분 전부 엉뚱한 거 듣는데 시간 투자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집에 자 다들 집에 가보세요. 집에 가면 외국어 공부하려고 사놓은 CD, 테이프 이런 거 많이 있죠? 없다고 하지 마세요. 집에 그거 없으면 하나라도 없으면 내 진짜 손에 장을 지진다. 집 디벼볼까요? 장롱 밑에서 엄청 나올걸. 복사도 새빠지게 해놨고 뭐 무슨 일본어 무슨 영어 중국어 아마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거 테이프 옛날 테이프 시절을 몰라. 그거 꺼내놓고 다 들어본 분 있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본 분 있어요? 있으면 내가 절 한번 해드릴게요. 없다. 1번 하나 듣고 말았을 거예요. 맞죠? 2번은 아마 비닐로도 안 벗겼을걸요 아마. 그래 나중에 그거 안 듣지 놔줘 이러면 전부 어쩝니까? 니 가가라 이러면 가져오면. 근데 1번은 없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거 하나밖에 안 꺼냈거든. 그런 거 빨리 갖다 버리시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쓸만한 그 다음에 좋은 소리로 되어 있는 그런 영상을 어떻게 음향 파일로 구해가지고 일단은 내 귀에다가 박아 넣어요. 실제 스피드입니다. 절대로 교재 테이프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석 달만 하시면은 그 언어가 내 뇌구조 속에서 우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외국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부터 해란 말인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느 외국어나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중국어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법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방법부터가 실제로 그 외국어를 습득하는 방법이에요. 앞에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라운드를 까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뭐냐? 중국어로 뚜어니엔, 많이 읽어라. 자, 그거 누가 모르는데요? 바보 아닙니까? 니엔자를 봅시다. 한자로. 중국어로 니엔은 뭡니까? 한국 사람들 생각염이라죠. 예.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을 염. 외국어는 배울 때 절대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리를 내라는 말은 내가 내 입에서 소리가 발출되어서 그 소리가 다시 내 귀로 들어가 가지고 내 천정고리가 울려갖고 달달달달 떨려야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럼 외국어 공부하려면 전부 어디 간지 아세요, 학생들? 도서관 가요. 도서관 가서 이럽니다. 아까 말한 연습장만 갖고 전쟁 치는 거예요. 연습장은 전부 찢을도록 줄치가면서 연습장 위에 글자 써놓고 밑에 줄 한 번 더 치면 잘 외워집니까? 왜 그러는가 몰라. 전부 다 손만 움직여요. 그것도 하기 싫어. 요즘에 이러고 있대요.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소리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 공부를 하려면 어딜 가면 안 된다? 도서관을 가면 안 돼요. 가능하면 자기 방에서 하세요. 동생들하고 같이 쓰는데 상관없어요. 6명하고 같이 쓰든 내 방에서 내가 팬티 하나만 입고 공부해도 되는 내 마음이 편안한 내 기운이 가장 많이 박힌 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를 내라고. 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리스닝부터 하는 거는 세계 10대 거짓말 중에 1위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회화 테이프 지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외국 사람이 말하면 들립니까? 안 들리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걸 간과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입에서 소리 낸 것만 들립니다. 내가 이거를 듣는 거를 excuse me 하는 말을 1000번을 들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말한 게 들릴 수가 있으면은 내 입으로 소리 내면 2번만 소리 내면 들립니다. 지 아무리 빠르게 말하고 쇳바닥을 굴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소리를 안 내고 공부하니까 맨날 듣기만 들어도 백날 들으면 내가 할 말을 해놓고 저 실례한 데다 화장실 어딥니까 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 다 답하는 말은 몰라요. 안 들려. 손가락만 봐야 돼. 손가락만 보면 무조건 판단해야 된다고. 안 들리는 이유는 내 입으로 소리를 안 냈기 때문에. 경험 있는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입으로 소리 내고 한번 해본 말은 지 아무리 그 사람들이 혓바닥을 굴리도 들립니다. 그럼 제일 먼저 많이 잘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 소리를 많이 내야 돼요. 그렇구나. 소리를 내되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1번 소리가 적으면 안 돼요. 그럼 소리 내서 공부해라고 학생들하고 공부시키면 옆에서 소리 내고 이거 쭉쭉 소리 내고 공부해라면 예 하면 어떡한지 아십니까? 史蒂文森是火车的发明人，他出生在英国，是一个煤矿工人的儿子。他小的时候，야 소리 내니까 소리 내고 있는데요. 他是一个煤矿工人的儿子。 자기 혼자 소리 낸다고 그래요. 자기 혼자 소리 낸다고 하지만 소리 안 나옵니다. 그거 소리가 나왔고 분명히 내 귀를 다시 올려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든 외국어 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소리를 합니다. 소리 내는 이유는 잘하려고? 알아들으려고. 내가 입으로 말해본 말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 아무리 혀를 굴리도 들립니다. 그러면 소리를 안 죽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본인이 찾으세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제일 좋아하는 방법. 읽을 때 녹음을 합니다. 사람이 웃겨요. 녹음기 켜놓고 녹음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 다릅니다. 소리 내라 이러면 아까처럼 그러죠. 녹음기 딱 켜놓으면 앉아고 녹음한다고 뚝 누르면요 소리 절대 안 죽어요. 괜히 앉아도 뭐 입도 조디도 약간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라고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녹음이 쫙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예, 녹음하는 동안 소리가 안 꺼지거든요. 그럼 일단은 게 성공. 녹음한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봐야 됩니까? 충격 먹어요. 듣지 마세요. 들으면 충격 먹어. 1번 내 목소리 아니다고 우기고 2번 내가 이러면 원하나 하고 우기. 그러니까 충격 먹으니까 듣지 마시고 다시 지워요. 또 녹음해. 녹음만 하면 소리는 안 죽으니까. 그 상태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됩니다. 이게 1번 소리를 반드시 크게 내라. 두 번째 읽을 때 소리를 내는데
뜨듬뜨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을 죄송합니다 했으면 죄송합니다 한데 죄송합니다 소리 냈어요. 안 돼요. 그 말이 완벽하게 안 나왔잖아. 그 문장 하나가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읽으려면 그래요. 항상 요게 나는 다 읽었다 넘어갔다 소리도 냈다. 왜 안 되느냐. 왜 그 문장을 하나를 살려놓지 못하고 갔거든. 전부 죽은 시체들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타 출생자 인고 그는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말을 했는데 타 출생자 인고 읽었다고 넘어갑니다. 안 됩니다. 그 문장은 죽었어요. 그 문장을 살리려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살려놓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무조건 냈다고 해서 왜 안 되느냐. 우기는 사람들.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못 만들고 전부 시체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문장 하나는 다 살려라. 한 문장은. 단어만 살리라는 거 아닙니다. 단어만 살리면 안 됩니다. 그 문장 하나를 완전히 살려갖고 소리를 계속 내야 돼요. 녹음하고 녹음하고 녹음하고. 이유는 내가 말을 잘하려고 안 이랬습니다. 뭐라고? 알아듣기 위해서. 그럼 내가 소리를 내본 말은 다 들려요. 그럼 제일 먼저 외국인과 외국어로 대화를 하겠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사람 말, 내가 할 말을 하고 그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먼저 많이 알아듣고 싶죠? 알아듣고 싶으면 제가 그럽니다. 1단계 뭐라 그럽니까? 외국어 배울 때. 네 할 말만 해라. 네가 할 말만 해라. 왜? 그럼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 왜 대화 안 돼? 네가 할 말만 하면 되지.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답은 못 알아듣잖아요. 네 깝깝나? 가가 깝깝나? 가가 깝깝지. 야, 돈도. 몰라. 니 뭐라는 거 몰라. 돈도. 아니, 돈 달라고. 난 네 말 못 알아듣겠어. 그럼 돈 줍니다. 지 깝깝지. 나 안 깝깝해요. 그런데 대화가 되려면 그 다음에 알아들어야 되죠. 그 알아듣기 위해서 자꾸 듣는 연습을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소리를 내버리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 보는 거는 새로 익히려면 이런 걸 듣거나 수첩에 적지 마시고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소리를 때 어떡하라고? 한 문장을 100% 다 살리랬습니다. 죽은 문장을 만들면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장을 하나 쫙 붙여가지고 완벽하게 살리고 소리내고 살리고 소리내고 중간에 하다가 소리 절대로 죽지 마시고 녹음을 반드시 해보세요. 본인은 소리 냈다고 우긴데 옆에 사람한테는 안 들리는 겁니다. 다들 그럽니다. 아니, 나는 안 그런다 그러지 마세요.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녹음해보고 소리 나는 것만 들어보세요. 전체 듣지 마시고 충격 먹으니까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요? 1단계가 뭐였습니까? 많이 들어라. 실제 회화를 들어라. 2단계가 뭐라고요? 많이 읽어라. 소리내어 읽어라. 완벽한 문장을, 죽지 않은 문장을. 그 두 개가 섞이면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대화가 됩니다. 그거 두 개만 해도 대화가 됩니다. 다 됩니다. 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익히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럼 새로운 말을 또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익히느냐? 어떻게 이 말을 써먹겠느냐? 하고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청생 갖다 놓고 이런 문법책 같은 거 갖다 놓고 줄만 치고 있어야 돼요. 형광펜, 빨간 펜, 온갖 줄 다 치가면서 연습장 이만큼 쌓아놓고 연습장 조작하면서 그 뗄감으로도 못 쓰는 거.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간단하게 하십시오. 뭐라고요? 많이 듣고 많이 읽어라. 읽을 때 방법 한 가지만 제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서서 해라. 공부할 때 전부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하죠. 요즘은 누워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만.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항상 좌뇌, 우뇌 균형을 맞춰갖고 우뇌를 자꾸 자극을 시켜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서서 소리 내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앉아서 소리 내고 에에에에 하는 거랑 서게 되면 사람이 서가지고 딱 이렇게 부동자처럼 서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끄떡끄떡하죠? 예. 이렇게 서서 소리 낼 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건 이제 사소한 제가 추가하는 건데만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는 말, 듣기 싫다, 잔소리가 너무 많다 하시는 분은 두 가지만 해보세요. 많이 듣고 많이 소리내라. 그 두 가지만 하면 외국어는 일단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걸 갖다가 굉장히 멋있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3단계, 4단계, 5단계가 되겠네요. 세 번째는요. 중국어로 뚜어쉐. 배울 학자잖아요. 배우라고, 많이 배우라고 누가 그걸 못해요. 자, 쉐는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배운다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흉내낸다는 뜻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앞에 1단계와 2단계가 되면 무조건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삐에로가 돼야 돼요. 내가 원숭이가 돼야 돼요. 나 원숭이 싫어하지만 원숭이가 돼야 돼요. 흉내를 내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되면 되거든요. 원래 외국어 공부할 때 오늘 자고 나서 그 다음날 확 될 것 같습니까? 공부 하루 종일 했다고? 안 됩니다. 이제 댐에 구멍 뚫어놨는데 댐은 원래 아무리 큰 댐이라도 무너지려면 구멍 하나 내면 됩니다. 바늘 구멍 내면 됩니다. 네덜란드 소년이 집 팔뚝 아무리 굵다고 꽂고 있어도 그 거짓말 같아요. 아무래도 댐은 무너져요. 구멍이 난 이상. 그건 이제 구멍은 났고 그 구멍이 났고 완전히 댐이 박살이 나게 만들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두 개를 섞어서 흉내를 내는 단계에 들어야 됩니다. 삐에로가 됩시다. 그게 하는 세 번째 단계죠. 자, 삐에로가 되는 단계 중국어에 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하는 발음에 자신이 없다. 성조에 자신이 없다. 웃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중국어 하시는 분 제가 첫 시간에 말한 게 뭡니까? 외국어는 기술입니다. 학문이 되면 안 됩니다. 외국어는 절대 이거는 기술이지. 그 나라 사람하고 내가 언어 소통하는 기술이지. 이걸 학문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공부하지 말라가 그 말이에요. 기술을 익히는데 어떻게 기술, 여러분들 컴퓨터에 새로운 프로그램 익힐 때 어떡합니까? 와가지고 이론 공부 다 하고 칠판에 글씨 써가면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씁니까? 아니죠. 일단은 컴퓨터 망가지도록 한번 막 해보고 막 사고도 내보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 해보고 배우는 거죠. 똑같아요. 그 외국어란 건 그 나라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배우는 건데 저는 선생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술을 가르치는 약간의 그 강사 나부랭이일 뿐이지 그 기술을 배우면서 어떻게 그걸 학문으로 승화시키려고 학문으로 승화시키려면 대학 가서 전공하면서 논어 맹자부터 공부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의사소통을 하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흉내를 내야 됩니다. 그럼 앞에 두 단계가 됐을 경우에 흉내를 낼 때 어떻게 내요? 중국어 같은 경우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성조 발음이 나오는데 나는 발음이 이상해요. 나는 성조가 어려워요. 서울 사람들 성조 잘 못합니다. 그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들으면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됐지. 내가 완벽하게 여러분들 저 외국인들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한국말 하죠. 잘합니까? 저 길거리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와갖고 이런 코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실례합니다. 저는 서울역 가겠어요. 서울역 어디요? 서울역 쭉 고 니 한국어 잘하네 이랍니다. 그거 절대로 틀리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입을 딱 다물고 외국인 앞에서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왜? 쪽팔리서. 뭐가 쪽팔리는데요? 말을 잘 못한 게네. 얼마나 잘 못하는데? 배고파, 밥 하면 알아들어요. 뭐 물래 하면 되는데 꼭 앉아고 뭐 출출하네, 뭐 여기 거리 없을까? 그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요. 20년 지나면 입 한번 열란가? 열면 되나? 20년 동안 굳어 있었는데 이게 안 열립니다. 무조건 흉내를 내고 씹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음에 걱정되고 성조에 걱정되고 저 한국의 그 로버트 할리 씨가 한국말 잘합니까? 지혜는 한국에 왔을 때에 부산에 경상도 와 그 말을 보고 외국 사람들은 저 사람 한국말 엉터리라고 안 하죠. 또 누구더라? 저 독일에서 온 그 사람은 거의 소름 끼칠 정도로 한국말을 하던데 징그러워요. 외국인이 한국에 왔고 이런 노랑머리 사람이 한국에 시장통에 와갖고 딱 파자마 입고 와갖고 아침에 이 꼬맥을 맹겨 해보세요. 그게 징그럽지. 그게 인가인겨. 제일 먼저 내 발음이 개떡이든 뭐든 그 나라 사람이 알아들으면 오케이입니다. 내가 전공을 하고 내가 학생을 가르친다든지 교육계에 들어가려면 정확한 발음, 성조를 익혀야 되지만 내가 여행 가고 그 나라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식당 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나라 사람 알아들으면 그만이에요. 중국의 그 정신적 지도자란 마오쩌둥이 중국말을 얼마나 했을까요? 덩소평이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의 인민이여 일어나라. 중국의人民站起来. 마오쩌둥 연설하는데 어쩌는지 아십니까? 중국의人民站起来. 전부 다 일어나서 못 알아들었어요. 누가? 다 알아들었어. 그런데 한국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일 먼저 깔끔병, 결백증 환자들. 그 다음에 나는 멋있게 안 하면 쪽팔리니까 멋있게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기다려보세요. 묘비 세우고 나서는 됩니다.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럼 뭐냐? 제일 먼저 댐 구멍을 뚫었으니까 이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럼 흉내를 내는 거 어떻게 하느냐? 발음과 성조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발음을 내가 하는 발음의 2배로 하세요. 입을 2배로 벌리는 거예요. 런성향 이 장시 틀렸어요.
두 배로 불려요. 人生像一场戏. 그러면 성조는 어떻게 합니까? 성조는 중국 성조는 이렇게 폭이 있죠. 이 폭을 다시 두 배로 늘려요. 人生像一场戏. no. 人生像一场戏.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걸 전부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법. 과장하면 쪽팔리죠. 그래서 외국어 밖에서 하면 안 돼요. 지 혼자 지방에서 빤수 있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과장법을 쓰기 하려면은 발음도 크게 하고 입도 크게 하고 성조도 폭을 두 배로 늘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똑같은 말에도 성조가 두 배로 저 폭이 넓어지면요. 조금 중국말 같아집니다. 说一句不要紧的，这话何其平常，但在说的恰当时。说一句不要紧的，这话何其平常，但在说的恰当时，却给他人带来了无穷的快乐。 약간 중국말 같죠, 그죠? 쌀쌀이 위험영화처럼 들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흉내를 내는 단계 1단계.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저렇게 말하는데 그대로 흉내를 내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원순위가 되라. 무조건 두 배로 과장법을 써라. 혼자 살 때입니다. 밖에 나오면 쪽팔리니까 혼자 살 때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과장법을 씁니다. 실제 상황이 들어오면 그거에 5분의 1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 말이 가장 알맞게 들리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일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특히 중국어는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 발음을 어떻게 하라고? 입을 두 배로 벌려라. 그 다음에 성조는 폭을 두 배로 늘려라. 그래서 과장법을 써가지고 정말 우습게 혼자 연습을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걸 쭉 흉내를 낼 때는 어떻게 흉내를 내냐? 똑같이 스피드를 중간에 뜨듬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시 말하면은 人生像一场戏. 너무 틀렸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한 문장을 다 살리라 그랬죠. 人生像一场戏. 한 문장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한 문장 절대로 안 틀렸으면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장 넘어가는데 바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앞 문장 하고 넘어가야 돼요. 人生像一场戏,这个世界是一个 뭐더라? 아씨. 처음부터 다시. 人生像一场戏,这个世界是一个不落幕的舞台. 발음 이상했다. 다시 처음부터. 人生像一场戏,这个世界是一个不落幕的舞台. 마음에 드나?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붙여요. 눈 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눈뭉치 굴릴 때. 이만한 뭉치하고 쿡쿡 해갖고 두 개를 쌌습니까? 아니죠. 요만한 거 갖고 줄줄 굴리죠. 그렇게 자꾸 붙여가는 거예요. 人生像一场戏,这个世界是一个不落幕的舞台. 我们则是穿梭其间的演员. 자꾸 거기다 떠붙여나갑니다. 떠듬하면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제일 처음부터 다시 붙여나가면서 어떻게 또 잘못했다. 뭘 잘못했을까요? 과장법. 人生像一场戏,这个世界是一个不落幕的舞台. 자꾸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다 갔죠? 이제 마지막 포인트. 나르시즘에 빠지자. 뭐예요? 자기가 그 대사를 하는 배우처럼 그 상황처럼 가장 멋있게 쇼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합니다. 지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실제 상황이 오면 못합니다. 제 학생 중에 옛날에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얼마나 잘한가 하면 걔는 수업을 따로 또 때가 있습니다. 나 니 따로 해줄게. 니 나하고 1시간 동안 중국말로만 이야기하자. 중국말로만 둘이 대화를 합니다.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우리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할까? 좋지요. 중국말로 계속 하면서 커피숍에 갑니다. 커피숍에 가고 사실은 내가 여기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사람을 만나기로 해갖고 네가 오면 소개도 해줄게. 얘 좋지요. 뭐 누군데? 하고 마침 저 오시네. 중국말로 인사했죠. 여기 총영사관의 부영사님이시다. 인사드리라. 你好，你好，你是金城民的学生啊？ 방금까지 중국말로 대화하던 애가 못해요. 갑자기 실제 상황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쇼를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삐에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읽었던 문장이 뭐죠? 예를 들어 그는 나레이트가 하는 문장이에요. 방송에서 나레이트가 우리 인간만세 같은 드라마 같은 앞에 시작할 때 그러면 그 나레이트 목소리를 자기가 쇼를 해봐야 됩니다. 쪽팔리는 줄 알아요. 쪽팔려도 해보세요. 人生像一场戏,这个世界是一个不落幕的舞台,我们这是穿梭其间的演员. No, 아닙니다. 人生像一场戏,这个世界是一个不落幕的舞台,我们这是穿梭其间的演员. 마음에 안 드네. 다시 생쇼를 해봐야 됩니다. 그 쇼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눈뭉치가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일 먼저 1번 뭐라고요? 많이 들어라. 어떻게 듣는가 이제 확실하게 들으셨죠? 그 다음에 많이 소리내어 읽어라. 그 두 개가 되면 댐의 구멍은 뚫렸다. 이제 네덜란드 소년이 와도 댐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나 무너질 때 예쁘게 무너지려면 뭐라고? 세 번째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뭐라고? 삐에로가 되라. 그게 바로 중국어 완성입니다. 제가 100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까? 10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까? 3가지죠. 그걸로 다 됩니다. 제 말 믿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화를 하시면은 할 말은 아니지만 제 같은 경우에 영어를 처음에 배웠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 10년 하도 영어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 잘 못하겠습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에 처음 했는 게 대학 가서 처음 시작했는데 1년 반에 2학년 여름 때부터 통역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이상했어요. 왜 1년 반 만에 이 말은 될까? 그때 공부하는 스타일을 찾아낸 겁니다. 100% 제 말을 듣고 하시면은 잘해봤자 내 밖에 못하겠지. 내 마이 빼 못하겠지. 거기다가 자기가 좀 더 개발해갖고 뭔가를 추가하시면 훨씬 더 정강의 뒷물을 앞물을 밀어낸다며요. 무입지 안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꼭 3가지는 지킵시다. 기본 3가지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이 들어라. 많이 소리를 읽어라. 많이 미친 짓거리 해라.